안녕하세요. 전 모글스키 국가대표, 현재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선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정화입니다. 지금부터 나무위키에 제 이름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약간 비장하게 나오긴 했는데 바꿀 수 있나요? 90년생 9월 27일 맞고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학교 위치가 되게 할렘가나 노숙자들이 많은 위치에 이제 딱 학교가 세워져 있는 그런 구조여서 학교 주변에 항상 사설 경비 막 그런 분들이 서 계시고 그랬었어요. 이게 신체 163 맞는데 56kg를 기록해 본 적은 없는데 이건 틀린 정보입니다. 선수 시절에는 한 50에서 52kg 정도 유지했고 지금은 한 47kg. 사촌 동생 서지원도 선수였고요. 동생 그 아까 위에 서명준 선수도 평창 올림픽에도 함께 참가했습니다. 동생이 일단 결혼을 해가지고 동생이 좀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INFP 맞고요. INFP라고 생각하지 않는 소문이 있다? 저는 INFP라고 생각 몇 번을 해도 다시 INFP가 나와서 선수 시절 식단이 몸에 배어 빵 중에는 잡곡빵 좋아하고요. 좋아하는 노래가 보랏빛 향기는 아닌데 색깔은 보라색 좋아합니다. 2017년 평창 월드컵 6위가 제 기록 중에는 최고 기록 맞고요. 여자 모글스키 역사상 첫 올림픽 결선 진출. 어떤 대회든지 이제 공식 훈련 기간이 있는데 기간에 이제 연습을 하면서 조금 다친 경험들이 있어서 약간 아쉬운 점. 스키를 처음 타게 된 건 4살 때. 선수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계기는 이제 한국에서 일본 선수들을 초청해서 열리는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 주니어 대표팀 감독님이 보시고 같이 일본에서 훈련하자고 제안을 해서 구체적으로 선수 생활을 꿈꾸게 된 것 같아요. 전부터 대회 때까지 항상 노래를 듣는 게 루틴이었고요. 한국 힙합 노래 중에 바비 연결고리 샵 힙합 그런 종류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징크스는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으나 매번 없는 것과 같은 실력을 발휘한다. 약간 기복이 있긴 했지만 딱히 징크스 탓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선수 시절 당시 남자 선수들만 하던 기술이었던 콕세븐을 세계 여자 선수들 중 그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에는 저랑 다른 미국 선수 한 명만 이 기술을 사용했던 걸로 알아요. 여자 선수들이 막 도전을 많이 안 하고 진부하다고 느껴져서 도전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은 이제 정말 많은 여자 선수들이 대부분 난이도 높은 기술임에도 완성도 있게 하고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검사를 받아본 게 밴쿠버 올림픽 때였어요. 처음이어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일본 선수들이랑 친한 건 맞고요. 일본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잘하진 않고 생활 일본어 정도는 합니다. 이동하는 경로도 거의 다 비슷하고 그래서 호텔 음식은 뭐 어떠냐, 호텔은 괜찮냐, 약간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2019년 9월에 은퇴를 했고요. 당시 선수 겸 코치를 병행하고 있었고 실업팀 유지를 위해서 이제 코치 생활에만 좀 집중해야 하는 환경이 돼서 은퇴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던 중 스포츠 멘탈 코치의 조언으로 변호사라는 목표가 생겼고 평창 올림픽의 의미가 저에게 무엇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나 이제 이루고 싶은 목표 같은 게 있냐고 이제 여쭤보셨는데 공부하는 운동선수도 가능하다. 이제 운동선수로 성장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었고요.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나중에 로스쿨에 진학해서 변호사나 법조인이 되면 이제 그런 의미를 되새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수험생활 루틴 한 9시 정도부터 이제 공부를 해서 중간에 점심 먹고 이렇게 한 다음에 3시까지 하고 운동을 했어요. 중간에 단시간에 약간 집중력을 높여서 하는 게 저한테 맞는 공부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서 3년의 로스쿨 과정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요. 스포츠 쪽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기는 한데 법 쪽에서는 시장으로 활성화되고 이러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선수 인권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나 아니면 법적인 부분들을 계속 공부할 거고요. 실무나 이제 송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도핑방지위원회 선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결심한다고 해서 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뭐 여러 경로로 추천을 받고 뽑아주셔야 선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여서 뽑아주셨을 때는 되게 열심히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그리고 선수들이 도핑 방지 절차에 있어 인권 문제나 불편한 점, 의견을 대변하고 규정 개정 시 선수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선수위원 분들은 다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도핑 방지 중요성을 선수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앞으로는 법조인으로서 또 다른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어떤 약물을 복용하던 다 지금은 선수에게 책임이 있어요. 자격 정지, 출전 정지 이런 부분들은 다 선수의 책임으로 돌아가니까 항상 그 부분을 유념해서 이제 자기가 복용하는 약에는 어떤 게 있는지 꼭 직접 확인을 하고 복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에서 아웃리치 활동이라고 이제 선수들이 알고 있는지 간단한 퀴즈 같은 것도 되고 각국 선수들이 꽤 흥미롭게 이제 와가지고 교육이나 이런 거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듣는 거 보고 되게 의미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법조인으로서 변호사로서 도핑 관련된 법적인 부분에 필요하다면 선수들을 도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측에도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에서 스키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이윤승 선수 등 내 후배 선수들을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 선수가 이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려고 노력하는 선수라고 알고 있고, 스포츠의 가치나 선수로서 이제 선한 영향력을 이제 우리 사회에 많이 끼치고 싶다고 하는 개인적인 꿈, 이런 부분들이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각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포츠에서 중요한 건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며 미세한 걸 조정하면서 완전히 달라지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서 되게 즐거움이 컸어서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 즐거움을 지킬 수 있도록 스포츠 인권을 위해 싸우는 스포츠 인권 전문 변호사가 될 예정입니다. 공부 아니면 운동이라는 길을 택해야 하는 시스템적인 정책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은퇴 이후에 제2의 삶을 살 때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스포츠라는 부분을 접목해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앞으로의 꿈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근데 그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하고 보자. 운동할 때처럼 스포츠도 항상 새로운 한계에 계속 도전해야 성장하듯이 도전함으로써 되게 얻는 것도 많거든요.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선수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스포츠 인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변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